안녕하십니까, 박인철입니다. 나는 나 방송 21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범민으로 점철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시간을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그때를 겪어 나가는 저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어쨌든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해 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유리에서 해화동 로타리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가면은 한 30분쯤 걸리는데,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 하도 사람들이 좌우에서 밀어제끼다 보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허리가 반쯤 휘어진 상태로 삐딱하게 서가지고 한 30분을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집에 올 때 그 퇴근 시간 맞춰서 오다 보면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밀다 보면 일부러 가방을 살짝 놔봅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툭 떨어져야 될 가방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밀어 제끼니까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이제 통학을 했는데, 그 육체적으로는 그런 게 힘든 일이었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중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끔찍한 가난의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당시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학교부터 그 등록금을 다 내야 됐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니까 이제 등록금도 또 금액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분기별, 그러니까 한 학년에 이제 4분기 등록금을 내게 되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4기분을 낼 때까지 1기분 등록금을 다 못 내서 늘 사무실에 불려가서 부모님 각서를 받아와라,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도저히 내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없는 돈이 갑자기 각서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각서 써주면은 그거 들고 와서 또 제출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직접 학부모님 모시고 와라 뭐 그러면은 직접 오시지 않고 그냥 편지를 써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러자고 서울을 그토록 꿈에 그리고 올라오고 싶어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대로 이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그 등록금도
면제 받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런 건 이제 아예 없었고, 혼자서 이제 그야말로 괴로워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있어도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고 그야말로 번민의 연속으로 이제 시간을 때우기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니까 뭐 무상급식도 돼서 굳이 도시락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등록금도 요즘에는 거의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 만약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나도 그런 고민에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좀 더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아쉬움 같은 거를 느끼곤 합니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 어쨌거나 그 당시 뭐 우리나라가 70년 초반에 석유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겨울방학을 엄청 늘려서 그 다른 때보다 그 한 반 정도는 더 길게 겨울방학을 했었고, 뭐 그 덕에 또 그 시간을 또 제 나름대로 또 다르게 활용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공부에 쏟아야 될 많은 에너지를 그 걱정하는 데 다 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제 어떤 에너지의 낭비, 그 학업에 열중해야 될 그 힘을 엉뚱한데 빼돌려가지고 학습 결손이 차츰차츰 늘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최종적으로 나온 제 성적이 우리 반 62명 중에 58등이었습니다. 뭐 전교석태는 지금 뭐 몇 등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워낙 바닥을 헤맸기 때문에 그 1학년을 마치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결핍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교육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물론 요즘에 보면 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극단적인 그 가난 속에서 그 중학교 진학도 못하고 이렇게 공장에 다니다가 또 팔에 장애까지 이제 입고 이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떤 서민들의 어떤 아픔을 처절하게 몸으로 겪은 그런 케이스인데, 저 역시도 바로 그런 그 가난의 극한적인 상황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그 좁은 세계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가 하는 반성도 되었고, 좀 더 그 사고의 폭을 넓히는 뭐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굳이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참 어떻게 보면은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 도저히 그 상태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1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또 제 나름대로 찾게 됩니다. 그 부분은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이 제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반항을 하거나 어떤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그런 질풍노도가 아닌 그 닥쳐오는 어떤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쪽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뭐 어두운 내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좀 말도 좀 버벅거리고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